텍사스주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몇 개 주에서 법원들이 낙태 금지를 일시 정지해라라는 그런 판결들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슈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연방 대법원이 로 vs 웨이드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놓은 이것이 연방 대법원이 내렸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주에다가 돌려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받은 주 정부와 주 의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낙태에 대한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야 이거 잘 됐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하죠. 왜냐하면은 국민이 반반 딱 나뉘니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게 반반으로 나뉘니까 다른 이슈보다는 이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경제 이슈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공화당 찍어주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또 국가 안보 문제를 놓고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는 모습도 그렇고 도대체가 바이든한테는 국가 안보를 국경 문제 보니까 더 바이든한테는 국가 안보를 맡길 수가 없다. 역시 국가 안보는 보수당이 잘한다. 그러니까 그 이슈도 외교 이슈를 놓고 이야기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놓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지금 바이든보다는 보수 정치인들이 더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낙태 문제는 희한하게도 국민들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슈화하겠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낙태를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생명을 경시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머뭇거리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아주 열변을 토했지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내가 생존권을 보호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간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인간이 생성이 됐는데 이미 만들어졌는데 다만 세상의 빛을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이고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인간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간 존엄성을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이 좀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덜 되고 있다라는 오히려 선택권이다. 이건 내 몸이니까 나의 선택이다라는 마치 안에 생겨져 있는 독립적인 이 생명체를 내 몸의 장기 하나쯤으로 생각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이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낙태를 금지한다라는 주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낙태를 금지한다라는 사람들도 이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는데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다면 낙태를 허용해 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애 임신했으면 무조건 낳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오해를 좀 많이 사고 있어서 무조건 안 된대 라는 식으로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낙태를 내가 살고 있는 주에서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낙태를 허용해주는 주에 가서 낙태를 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낙태를 하고 싶다면 어떤 인간적인 양심이라든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그런 양심적인 가책 같은 거 나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허용해주는 주로 갔다가 오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놓고서는 꼭 우리 주에서 이걸 허용해 준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 대다수가 반대해서 그 주가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데 소수가 오히려 다수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뒤엎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수 때문에 다수가 더 힘들어져야 하는 이런 역차별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되어진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간을 좀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상당히 보수적인 주로 인정하고 있었던 텍사스 주에서조차도 법원이 텍사스 주의 법원이 지금 텍사스 주가 마련하고 있는 낙태 금지 법안을 시행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 시행 중지 명령이 나오게 된 이유는 미국 시민자유연합 ACLU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미국 시민자유연합이
전국적으로 이곳저곳 여러 주에다가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텍사스주가 가지고 있는 법안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지난주에 연방 대법원이 이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그런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을 때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텍사스 주에 있는 그 낙태를 시술을 하고 있는 그 업소들, 그러니까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치료소라고 해야 됩니까? 시술소들, 낙태 시술소들한테 다 경고를 보낸 것이죠. 어떤 경고를 보냈냐면 이제 텍사스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낙태 제공자들이 오늘부터 낙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ACLU라는 이 단체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직 텍사스 주의 법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텍사스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겠다라는 법을 통과시킨 게 아닌데 켄 팩스턴이 이제 오늘부터 낙태하면은 그거는 형사처벌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결국에는 1925년에 만들었던 법 얘기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요. 로 vs 웨이드라는 판례는 1973년에 나온 판례인데 1973년에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법. 왜냐하면 요번에 지난주에 연방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리면서 1973년의 판례를 기각시켜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1973년 이전에 낙태와 관련된 법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걸 이제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팩스턴 입장에서는 찾아보니까 텍사스주에서는 1925년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법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기준해가지고 그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ACLU라는 단체에서는 야, 이건 뭐 100년 전에 만든 법을 지금 갑자기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야 되겠느냐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주의 법원에서는 1925년에 만든 법을 당장 시행하겠다라는 이 주 법무장관의 이야기는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일단은 그 1925년에 만들어진 낙태 금지법을 집행 금지시킨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일시 템퍼러리로 임시로 집행 중지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이런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오늘 텍사스주 ACLU 지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신 6주까지는 낙태를 하는 클리닉들이 문을 열 것이다. 일부 클리닉들이 낙태 시술을 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텍사스주의 현행 낙태 금지법은 6주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임신하고 나서. 이게 심장박동법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의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은 낙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심장이 생기는 게 임신 6주 정도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텍사스 주의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더라도 임신 8주까지만 낙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 않으면 임신 8주까지. 하지만 심장 박동이 있으면은 임신 6주까지 해가지고 그 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ACLU 측에서는 임신 6주까지는 어차피 시술할 수 있다, 낙태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걸 공표를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지킴님 왜 이렇게 낙태를 못해서 안달이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들이 이렇게 낙태를 시키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아이디어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인류가 지금 너무나 많다, 인류의 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이제 이론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인류의 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통제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들을 더 인간들이 더 풍요롭게 누리게 하고 절대 빈곤층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인류가 이 수가 줄어들어야 절대 빈곤을 없애고 이 절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 빈곤층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사회 구조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점점 사람들이 아이를 못 낳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낙태를 시키는 것이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낙태시키는 비용은 뭐 몇천 불이면 가능하지만은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12학년이 될 때까지 의무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그 의무 교육에 들어가는 연방정부 보조금,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부양가족으로 만 18살이 될 때까지 부양가족으로 있으면서 그 부모가 누리는 세금 공제 혜택, 이런 것들을 쭉 따져보면은 이거는 낙태 비용에 비해서 수십 배 많은 돈이 정부로부터 나가게 되는, 한 아이당 나가는 돈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낙태가 돈이 적게 든다.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여간 어떤 이유로 낙태를 권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유로 나오던 간에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 선택권을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낙태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산모들한테 있는 것 아니냐. 왜 그 선택권을 산모들한테 주지 않는 거냐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절대 방종이 아니다. 내 맘대로가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이유는 공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공기 숨 쉬는 거 아무도 돈 내고 숨 쉬지 않죠. 근데 이것이 본인이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숨 쉴 수 없는 공간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물을 그렇게 생각했었죠, 물. 근데 지금은 물도 돈 주고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공기도 돈 주고 숨 쉬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거저 누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저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 자유라는 것이 거저 누리는 것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대 공짜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산모들이 혹은 산모가 됐던 아이의 아버지가 됐건 간에 낙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 잘못이다. 책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이를 만들었으면 그러면 그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다하고 나서 자유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책임은 쏙 빼놓고 그냥 자유만 이야기하려고 하냐. 그건 자유가 아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 중에 생식권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화요일 판사의 명령이 나오자 성명을 냈습니다. 마크 히어런 좌파단체 선임 고문이 성명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주 저녁에 많은 병원에서 낙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텍사스에서 낙태가 가능한 매 시간의 승리다. 참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정말. 별게 다 승리라고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턴 이 주 법무장관은 이미 이런 소송이 있을 거를 예상을 했다. 그래서 미리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반드시 소송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텍사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루이지애나주하고 유타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들을 지금 전부 다 일시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른바 트리거법들을 금지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 트리거법은 뭐냐 하면은 방아쇠죠. 트리거가 방아쇠.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촉발법,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라서 이 법안을 시행시킨다. 이런 이제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한다고 하면 우리도 금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법안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던 주들이 여러 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루이지애나주하고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거법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금지가 된 그런 상황이 됐다. 올리언스 지역의 민사부 로빈 지아루소 판사는 루이지애나에서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루이지애나에서도 지금 낙태 시술이 가능해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유타주의 제3지대 앤드류 스톤 판사도 계획된 부모가 요청한 소송에서 14일간의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승인을 합니다. 계획된 부모는 말 그대로
산하 제한, 뭐 낙태, 피임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 계획된 부모에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에서는 그러면은 일단은 낙태 금지하는 법안 시행하는 걸 일단 멈추자. 14일간 일단 멈추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아이다호, 켄터키, 애리조나, 미시시피에서도 이런 비슷한 트리거 법들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법에 대한 소송들도 이미 다 제기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낙태를 금지하려고 했던 주들이 새로운 소송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각 주별로 여러 가지 이제 담론들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과연 낙태를 금지해야 되느냐, 허용해야 되느냐, 금지하더라도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허용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소란스러울 것 같다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낙태 문제보다는 사실은 당장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낙관론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